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힘차게 인사는 드렸는데 어제 증시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몇몇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제장에서 일단 외국인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술주, 성장주를 매도했고요. IT, 철강, 건설 등의 그동안 못난이주로 여겨졌던 소외주를 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줬길래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 했는데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칩 주문 둔화 경고로 하락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본다면 오늘장 또 시세의 연속성 내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 고민도 있었고 일단 네카오 걱정이 제일 크죠. 그렇죠. 시장에 대형주들이 간다는 건 그래도 지수 자체가 함께 우상향해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수급 상황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네. 얘기를 해준 것처럼 성장주를 위주로 해서 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 급락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갖가지 우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 규제 강화되나 보다. 야, 이거 중국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사까지도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관련한 엔터, 웹툰 이런 성장 기반을 갖고 특히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은 아주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수급 보면 안 좋고 또 안 좋은 뉴스들도 많고 그럴수록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어제도 염승환 이사께서 한 코너에서만 한 4-5번을 강조했던 것이 본업 잘 나가고 여기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네. 우리는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본업 플러스 알파가 바로 건설이고 풍력이고 그렇죠. OCI도 요즘 태양광이고 2차 전지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렇죠. 뭔가 신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성장적인 섹터라면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 시간은 요즘 그런 것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으니 그나마 마음 한켠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오를까 저희가 매일 아침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떻게 될까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투자뉴스 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합니까 특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가슴 한켠이 무거운 내용들. 그렇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1, 2위 종목에 그대로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NC소프트는 저희가 여러 번 다뤄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9% 급락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순매도와 외국인의 순매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이 개인들 줍줍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제일 많이 샀고요. 아모레퍼시픽, 카카오뱅크, NC소프트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더 사겠다. 평단가라도 내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개인의 순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이슈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어제장에서 급락을 했던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이버가 하루 만에 7.8%, 그리고 카카오가 10% 그냥 자유낙하,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금융당국의 규제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카카오페이에서 하고 있는 펀드 가입과 관련해서 이게 광고 대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야 이거 광고 대행이 아니라 판매 중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도기간인 24일 전까지 시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그러니까 그냥 광고대행으로 해서 투자권유대행을 하려면 그 투자권유대행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현행법상 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투자대행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24일까지 이거 등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더 이상 못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 한번 좀 센 발언들이 나왔는데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여당과 정부 측에서 어떤 카카오에 대한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카카오나 네이버라고 한다면 어떤 성장주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이건 독과점의 대명사 아니야? 너무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 문어발식으로 해서 돈 많이 벌면 좋지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플랫폼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어제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규제에서 우회도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금융업을 지금 아예 접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인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나타내고 있냐. 이것도 네. 약간 좀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특히 급락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실적을 봤을 때는 움직임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투자나 그리고 대출 보험 매출은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한 매출 비중이 22%이긴 합니다만은 네이버는 더 적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실적 영향 자체는 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다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번 나온다. 플랫폼 규제가 어떤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이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해는 되는데 네. 약간 지금으로서는 좀 마음이 이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카카오페이도 곧 공모 청약하고 상장 일정 밟아 나갈 텐데 네. 거기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 염두에 두는 건 말씀 주신 대로 카카오페이는 매출 비중이 관련 사업이 좀 높지만 네. 네이버는 관련 사업 비중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또 따로 놓고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업에 직접 진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과 협업을 하면서 네. 간접 진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소법 영향 역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일단 뭐 카카오와 네이버 소액주주가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오늘 관련 이슈 전략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도 꾸준히 체크할 거니까요. 함께 봐주시고요. 자, 카카오라는 앞에 타이틀을 같이 단 이 종목도 어찌합니까 시리즈에 넣어봤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 이야기예요. 예. 어제 모처럼 만에 상승 하나 했는데 결국엔 하락 전환했어요. 아마 카카오 이슈 같이 여파 받아갔고요. 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 좀 특징적인 것들을 꼽아봤는데 네. 말씀 주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잠시 후에 다뤄볼 거고 위메이드도 13% 급락, 그리고 메디톡스도 미국 진출, 미국 관련 사업이 좀 오리무중이다 해서 12% 급락 소식 들려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상대적으로 0.96%이긴 한데 9월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니까요. 많은 분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는 상승했다가 장중에 맞아요. 급락했다가 일단 낙폭 조금 줄이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카카오뱅크 들여다보죠. 9월 들어서 여기가 딱 9월 시점이에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 5거래일간 일단 8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9월 1일에 우정사업본부의 블록딜 이슈가 부각되고 그날 오른 이후 9월 2일부터 밀려났거든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왜 빠지는가 한번 이유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납득을 해야 되니까. 우정사업본부 1조 원 블록딜 이슈 있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담 당연히 되는 거겠고요. 또 기관의 보유 물량 의무 보유 해제 1개월물 해제 기간이랑 또 맞물렸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거죠. 9월 6일 1개월 의무 보유 물량 314만 주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 계속해서 은행권과 발맞춰서 대출 한도를 줄여나가고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늘려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서 제일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1개월 물량이 해제됐는데
사실 3개월 물량 남아있고 6개월 물량도 남아있습니다. 이때 3개월, 6개월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기관 주식 비중의 51%에 육박합니다. 이게 또 순차적으로 풀려나간다면 결국 3개월 뒤에 또 한 번 변동, 네. 6개월 뒤에 또 한 번 변동, 이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과 의견, 뇌피셜이긴 한데요. 네. 카카오뱅크 처음에 상장할 때 모든 증권가에서 이거 너무 부풀려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장 직후에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증권사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약간 움츠러든 거 아무 얘기도 못 하다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의견을 요즘에 다시 내고 있더라고요. 야, 이제부터 다시 재평가 받는 거다. 이거 결국 다시 떨어지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잖아. 조심하자고 했었잖아. 라는 말들을 요새 슬슬 던져요. 그러면 기관 측의 매물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그런 의심도 들어보는 거죠. 이런 의심은 필요하니까요. 네. 한 달간 뭐 증권가 리포트가 좀 없었기도 했어요. 맞아요. 일단 흐름이 좋건 나쁘건 좀 꾸준히 리포트를 내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은데 리포트가 없다라는 것도 조금 찝찝했는데 네. 어찌됐건 하락의 이유들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네. 하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이뤄지게 될 텐데요. 특례 편입이 마무리되고 나서부터 10일부터 이게 특례 편입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뭐 이런 기대는 있지만 결국 또 공매도가 가능해진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이슈가 좋지 못할 때 당연히 공매도 타깃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차 잔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수급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조금 걱정거리는 많은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 뭐 그나마 최근에 이 리포트들을 보면 목표가 여전합니다. 또 극명한 상황이죠. 64,000원 보는 곳 있고 10만 원대 보는 곳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어디쯤일까? 오늘 좀 전략을 갭이 너무 크죠. 그러게요. 잠시 후에 김진만 팀장한테 여쭤볼 거고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 연말까지 더 올려야 한다라는 이 규제 리스크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왜 이런가. 네. 저도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들고 가세요. 아니면 파세요. 이런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뭐 증권가 레인지만 봐도 이건 답하기 참 쉽지 않은 건데 이 자리를 봤을 때도 기로라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빠지게 될지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대응 전략도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제 역시 9%가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힘이 없긴 했었죠. 2분기에 실적이 워낙 실망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때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있어서 큰 악재가 야 어제 나왔어 라는 것보다는 그냥 갑자기 시장의 관심과 매도세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9%가 아모레퍼시픽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왜 나오는지 보자면 특히 아시아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설화수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성장률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 어떤 전년도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5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쟁은 그 안에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는 오히려 프랑스나 그 기타 해외 수입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국내 자국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선방을 해주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더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국내 면세점과 오프라인 침체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 나와서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3분기 실적도 실망스럽게 나오면 야 이거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안 좋다라고만 하면 힘 빠지니까 아모레퍼시픽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날짜가 있죠. 11월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거의 지난 3년 더 길게 보아서 4년, 5년 동안에도 아모레퍼시픽 어쨌거나 네. 11월에는 이렇게 노란색 표시했을 때 올랐습니다. 광군제 있잖아요. 예, 광군제 때는 항상 그래도
좀 실적이 잘 나왔고 여전히 그래도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매년 11월 초에는 확인을 했었거든요. 때문에 11월 초에 다시 한번 광군제를 기점으로 어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조금 줄어들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살펴봤어요. 일단 화장품 섹터 대장주의 고전이 이 섹터 자체에 침체를 가져오진 않을까 더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코스맥스처럼 뭐 네. OEM, ODM 업체들은 또 중국에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시점이 맞아요. 될 수 있으니까 포인트 잘 잡아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 다뤄봤고요. 또 이에 맞춰서 보유자 혹은 신규 진입자 매매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좀 냉정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금융 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 좀 급락이 나왔는데 흔치 않은 좀 급락세였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규제 리스크가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카카오랑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밝혀져 있고 실제로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좀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조금 위험한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규제가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존의 정부가 허락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때리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당연히 안 되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걸고 넘어지는 것을 봤었을 때 단순히 이번 금소법 관련해서 좀 이제 유권 해석이 각자 다른 부분이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증권가에 좀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코스피 쪽에서 좀 하락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에서 조금 하락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공매도까지 같이 역대 거의 최고급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공매도를 맞으면서 하락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좀 하락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워낙 많이 상승폭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거기에다 이제 하락폭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격도라든지 기타 이제 이동 평균선을 봤었을 때 하락폭이 좀 남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와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국정감사 시즌까지 겹치면서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될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자금을 통해서 다른 이제 신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한될 경우에 조금 이제 제한폭이 있을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가 지금 원래 10월에 다시 상장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다시 상장을 미룰 수가 있다는 좀 부정적인 위견까지 제시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위견과 함께 조금 더 하락폭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 말 하잖아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떨어질 때 좀 사 모으자. 그런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떨어지는 거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보유자 입장에서 평단가를 좀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약간 더 기다렸다가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네, 이제 만약에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바닥이 잡히고 나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당연히 좀 거셀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제 두 종목은 추가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다 추가 매수 시점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5만 1,000원 정도 라인에
거 라인에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 좀 이제 평균 단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11만 2천 원까지 하락폭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하락폭은 제가 말씀드린 하락폭은 좀 최대한의 하락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상승폭이 거셌기 때문에 하락폭도 거셀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제 밸류에이션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만약에 혹시나 이제 지금 플러스인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워낙 평균 단가가 좋으신 분들께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평균 단가에 훼손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좀 평균 단가를 높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제시드린 이제 가격 내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만약에 평균 단가가 좋아서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이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한 10% 정도 더 하락 여력을 열어두고 그때 추가 매수 시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좀 여기는 너무 급하지 않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하시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죠. 9월 들어서 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도 좀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카카오뱅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네이버 파이낸스보다는 조금 나은 게, 카카오는 이제 보험 대리점을 인수해서 금소법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제한폭이 이제 하락폭이 좀 제한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카카오뱅크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동성적인 물량이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코스피 200 편입 지수는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연기금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패시브 자금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한 그런 이제 조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기타 자금이 먼저 유입된 가능성도 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실제가 어떤 게 팩트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나,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시점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카카오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이제 본업인 그 자체에서 밸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카카오뱅크는 원래 상장 때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처음에 리포트 나온 건 3만 원대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가치를 이제 많이 잡았었는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좀 이제 법령으로서의 제한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하락폭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 시점도 잡기 힘들다라는 좀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상승폭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치고는 거기에 대해 블록딜 물량도 나왔고, 거기에 이제 보호해서 물량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하락폭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뱅크라는 이제 좀 이제 증권 이제 금융업이라는 업계 특성상 배당의 메리트가 사실 굉장히 컸는데, 카카오뱅크는 배당의 메리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손절이 가능한 범위 내라고 말씀드리면 1%에서 10%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라면 어느 손절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그 이상 좀 손실이 난 구간이라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시간에 맡겨서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가치를 평가받기 전까지는 그냥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견을 사실 방송에서 드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어떤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도 어떤 손절에 대한 사인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의견 중에 하나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카카오뱅크 처음에 상장할 당시에 제가 그 브리핑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떨어진다면 반대로 전통적인 금융주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후에는 제가 보기 좋게 틀렸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좀 저문다면
전통적인 금융주에 대한 현재 시점의 투자 의견은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오름으로써 저는 오히려 이제 금융주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지지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금융주를 모두 끌어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에 대해서는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기존에 있던 금융 지주사들도 플랫폼에 대해서 안 하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카카오뱅크가 워낙 좀 독특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를 잘 받았다. 근데 카카오뱅크마저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대리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소법에서 좀 자유로운 입장일 수도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험 대리점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장주 중에 이제 A 플러스 에셋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한 2021년도 5월 정도에 인수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A 플러스 에셋이 다시 이런 인수설에 대해서 탄력성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전통 금융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유턴을 해서 A 플러스 에셋이라는 종목이 살짝 또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그 아모레퍼시픽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보나 증권가 리포트나 평가로 보나 썩 좋지는 않아서요.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마무리 짓죠. 이게 조금 하락한 종목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이 예.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좀 밸류 손상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G 또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이전이죠. 즉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해서 텍트주들이 올랐을 때 고점을 찍었다가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락폭이 1차적으로 있었는데 3분기 실적마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밸류 손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많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안에 있는 이니스프리나 소라수 같은 경우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손실이 있었고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폭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던 화장품주들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아무래도 하락폭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바닥이 나오려면은 아직도 한창 더 빠져야지 바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도 좀 자제를 하자 시간에 맡겨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거리두기 좀 제한이 돼서 다시 화장품주가 관심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광군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광군제 이야기는 매년 나왔는데 항상 조금 오히려 잠깐 기대감에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광군제 같은 이벤트 때 섣불리 매수를 하셨다가 좀 물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투자 의견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 스픽은 반도체 소부장주. 이제 드디어 좀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종목 소개를 해주실 텐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사실 다룬 지는 좀 됐는데 계속 시세가 분출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장세가 조금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 테마주가 다시 또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가 지금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되고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시세 분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시세 분출이 된다. 즉 시장에 돈이 많이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은 많은데 아무나 이제 쉽게 접근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좀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원래 추석 연휴 전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FOMC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또 한 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다들 이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삼성전자가 이제 또 투자 방안을 다시 어느 정도 10월 이내에 구체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주들을 좀 미리 잡아두자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준비하셨으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좀 네. 종목만 짧게 좀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할 수 이전에 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NS텍, 동진세미캠, YIK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삼성전자가 이전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안이 나왔을 때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석 전에 살 수 있는 세 가지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